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에스트로겐이 빠질 수 없는 이 여성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 같은 균형 호르몬이 떨어지는 일까지 생기면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죠.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일단 가까이는 월경 주기별로 몸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잘 빠지지 않고요. 가슴 통증이나 유방 촉감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혹들이 생기죠. 그래서 유방 선종,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또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악성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호르몬에 반응하는 질병들과 불편함이 시작이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호르몬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시리즈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원래 사용한 에스트로겐을 간과 장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되지 않게 몸이 알아서 해독하고 버릴 수 있게 기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현대 식습관이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여성 질환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여성 질환이 있는 분들 95%가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분들 여성 질환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장 건강이 결국에는 호르몬 건강이고 우리 여성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식이섬유 하면 많은 분들이 변비, 다이어트 이런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의 호르몬, 특히 이제 이 에스트로겐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된 에스트로겐을 간에서 해독하고 그 다음 담즙을 타고 장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장에 도착한 이 에스트로겐이 다시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이 에스트로겐을 꼭 붙잡고 대변으로 같이 배출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에스트로겐이 몸으로 재흡수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특히 20, 30대 여성들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또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도 호르몬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데 프로게스테론도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연령대나 식이섬유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15g에서 30g으로 늘렸더니 여성분들의 혈중 에스트로겐 호르몬 농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E1, E2, E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E1에 대한 대사체들이 암과 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또 이 E2와 관련된 것들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월경 주기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월경 전 증후군이 생긴다거나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E1과 E2가 아주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확인한 겁니다. 또 이게 단순히 호르몬 수치를 낮췄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리듬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유방암이나 자궁 근종 또 자궁 내막증 같은 에스트로겐 과다와 관련된 질환 예방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여성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이 20g인데요. 사실 실제 평균 섭취량이 14g에서 15g 정도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더 그런데 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몬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식이섬유 섭취를 생각을 해서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좀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잡곡밥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드셔보세요. 특히 이 귀리밥은 오트밀이잖아요. 오트가 요즘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트에 물을 부으면 약간 구수한 누룽지 맛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먹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트를 많이 즐겨 먹는데 오트나 그리고 아니면 현미밥 해먹기 귀찮으시면 햇반 사서 드시면 됩니다. 100% 현미밥도 팔거든요. 그리고 매 끼니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넣는 것, 그리고 간식은 굳이 먹는다면 과자보다는 고구마나 옥수수, 감자 같은 곡물 아니면 견과류, 식이섬유가 그래도 조금 들어있는 걸 드시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서 고구마나 감자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다른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죠. 체중이 는다거나 당이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적정량을 드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국물로 배를 채우지 않고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셔서 충분하게 거의 한 볼씩 드셔야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식이 포케가 요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포케 같은 거를 즐겨 드시면서 적정량의 식이섬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를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이 좀 예민하거나 정말 식사량이 좀 적은 분들, 좀 천천히 드시는 분들은 샐러드도 정말 먹기 어렵거든요. 이 샐러드 양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차전자피죠. 아니면 이눌린 같은 건데요. 포인트는 근데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이게 충분히 물을 흡수해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합니다. 또 처음에 너무 많이 드시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식이섬유가 단순히 화장실을 편하게 가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여성에게는 호르몬 해독, 그리고 호르몬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배출시키는 우리 몸 전반의 해독에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들으신 분들이 가능하면 오늘 샐러드 한 볼 정도 더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뱃속의 정리만이 아니고 호르몬 청소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